AI 딥러닝 실무 오픈CV를 활용한 영상 처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영상 처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중요한 라이브러리인 오픈CV의 특징과 활용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영상 처리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수의 강의가 마무리가 되면, 학습이 마무리가 되면 영상 처리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영상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미지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지와 동영상을 함께 영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CV의 특징을 알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실제 오픈CV를 활용한 영상 처리 기능을 코드로서 구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영상 처리의 개념과 특징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처리의 개념과 특징, 영상 처리 어떤 의미일까요? 그대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디지털 이미지를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변환하고 개선하고 분석을 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과 기법, 이것을 영상 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또는 영상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그 방향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가공하기도 하고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개선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진행하겠다. 이것이 영상 처리의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영상 처리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아마도 우리 과정이 지금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처리, 이런 주제를 담고 가고 있다 보니 영상 처리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이니까 영상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상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을 이루고 있는 색상 정보도 있을 거고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무엇인지, 이미지의 형식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설명하는 용어가 메타데이터, 픽셀 정보, 색상 공간,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픽셀 정보가 흔히 말하는 색상 있죠? 빨갛고 파랗고 하는 이런 색상 정보를 픽셀 정보라고 하고요. 색상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같은 색상이라도 빨갛고 파랗고 이런 같은 색상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 표현하는 방식의 특징을 색상 공간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RGB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색상 공간이 되고요. 또 다른 색상 공간으로 Y, CB, CR 이러한 색상 공간도 있습니다. 색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그 이미지의 특징 자체, 그 특징 자체를 설명하는 부가적인 정보 데이터, 메타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되겠지요. 또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 목적에 따른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도 하고요. 필터링 하기도 하고요. 목적에 따라 변환하기도 하고요. 분류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응용의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겠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목적에 따라 수정을 하고, 목적에 따라 변환을 하고, 목적에 따라 가공을 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 영상 처리의 주요 특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컴퓨터 비전의 핵심 기술이다. 영상 처리라는 것도 하나의 큰 분야이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조금 더 큰 범위의 기술과 응용 영역을 위한
핵심 기술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컴퓨터가 사람처럼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겁니다. 즉, 텍스트, 이런 어떤 컨텐트, 또 정보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공간을 인식을 해서, 이미지를 사람처럼 인식을 해서 지능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해 보겠다라는 것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컴퓨터 비전을 위해서는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따라서 영상 처리는 컴퓨터 비전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 수집한 디지털 이미지와 비디오 데이터를, 그쵸? 카메라를 통해서 수집을 했지만 디지털로 변환된 순간 우리는 그냥 이미지와 비디오 영상이잖아요. 그것을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상 처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서비스화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상 처리는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학우님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도 있고요. 대표적인 거 볼까요? 자율주행 활용될 수 있겠지요. 카메라와 몇 가지 센서를 달아서, 특히 카메라를 달아서 도로와 자동차의 흐름을 영상을 취득을 하고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도로를 따라서 주행을 하거나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하거나 이런 자율주행에 영상 처리 기술이 사용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지능형 자율주행 시스템에 영상 처리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있습니다. 의료 영상, 이게 있습니다. 우리 CT 촬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CT 촬영한 그 영상을 지능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영상 처리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을 해서 병을 판단하거나 건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형 CCTV 있잖아요. 단순히 영상을 찍어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가공하고 처리하고 지능형 시스템과 함께 아울러져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방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보안 시스템에서 응용할 수 있겠지요. 또 있습니다. 증강 형식 말할 것도 없고요. 로봇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 AI의 동향 중에 하나로 이제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 기반의 AI,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비전 기술, 즉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이 활용될 수 있겠지요. 또 재밌는 거 있지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것, 당연히 영상은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생성 등의 영상 처리가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 영상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데이터 있죠? 의미가 없는 바이너리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의미가 없는 바이너리 데이터이지만 이미지의 특징을 갖도록 부가 정보를 부여한다면 마치 이미지처럼 그림판 등으로 열어서 볼 수 있겠지요? 예,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실제 이미지 영상이 아님에도 이미지처럼 처리를 해서 영상 처리 기술을 다양하게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 처리는 활용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기술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미지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 자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 당연히 첫 번째는 뭘까요? 색상 정보이죠. 디스플레이. 우리 디스플레이를 그냥 편하게 컴퓨터 모니터라고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그림의 색상 정보, 빨갛고 파랗고 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자칠판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다 이미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비록 우리는 여기에 텍스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관점에서는 그냥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의하고 표시하기 위한 색상 정보, 빨갛고 파랗고 이런 정보가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그 색상이 어느 위치에 표시되어야 된다는 위치 정보도 있어야겠지요. 이 전체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이미지, 색상 정보가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가 정보, 메타데이터도 있어야겠죠. 대표적으로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같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예입니다. 640에 480의 크기로 표시하겠다라는 것과 480에 640으로 표시하겠다라는 것과 가로 세로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어떠한 기준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의 다른 방식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미지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부가 정보인 메타 정보도 당연히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는 화면에 표시되는 것과 함께 파일로 저장도 되고 전송도 되고 교환도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 형식, 저장 형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한 저장 형식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 재밌는 컨셉이 있죠? 압축이 있습니다. 왜 보통 압축이란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미지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데이터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풀 HD라고 해보겠습니다. 1920, 1080의 크기의 픽셀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미지 색상 정보가 모여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동영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초에 30장이 지나간다고 하면 곱하기 30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계산해보면 굉장히 큰 데이터량이 될 수 있고 저장하기에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무선망으로 전송하는 거는 더 말할 나위 없겠지요. 따라서 적정한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원본이랑 똑같습니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특징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량을 줄이는 압축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고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 픽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RGB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색상이라는 것은요. 레드, 그린, 블루, 빨강, 초록, 파랑색의 세 가지 색상이 섞임으로써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일테면은요. 빨간 색상, 파랑 색상, 초록 색상이 있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여기를 R, G, B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예요. 자, 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이거 픽셀입니다. 하나의 픽셀에 표시하기 위해서 R, G, B라는 정보가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그만 LED 불빛이 빨간 거, 파란 거, 초록 색깔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FF. 이거 한 바이트로 따지게 되면은요, 모든 비트가 1이 되는 거고, 가장 밝은 밝기로 빛을 보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0보다는 FF가 더 크니까요. 심지준수로 봤을 때에. 그 얘기는 RGB에서 빨간 거잖아요. 빨간색 빛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린과 블루는 0이잖아요.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빨간색만 가장 밝게 표시가 되겠죠? 예, 약간 억지스럽게 설명한 것도 없지 않지만 그래서 RGB 형식으로 봤을 때 빨간색은 R에 해당되는 것만 FF 가장 큰 값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얀색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빛이 가장 밝게 섞이면 하얀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RGB 모두가 가장 큰 값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파란색은 둘째치고 검은색은 뭘까요? 모든 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하겠죠? 맞습니다. 모두 0을 준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RGB 3원색, RGB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합쳐서 3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3바이트, 38에 24, 24비트가 되는 거죠. 38에 24, 24비트, 그 다음에 3바이트를 가지고 하나의 픽셀의 색상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RGB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9개의 픽셀이 있는 거죠. 따라서 9개의 픽셀에 대응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개의 RGB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의 칼라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요. 9개잖아요. 9 곱하기 3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9, 27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걸 비트로 따지게 되면 또 곱하기 8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정도의 데이터량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9픽셀이 아니라 1920 곱하기 1980 혹은 요즘에 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4K 영상, 8K 영상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비트맵 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RGB 데이터는 얘기를 했으니까 비트맵 파일은요.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바로 픽셀에 대응되는 이미지 데이터 이 자체를 그대로 처리해서 저장하고 관리하겠다. 그 영상을, 그러니까 요 RGB 데이터 이 색상 정보를 집중해서 관리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겠다라는 의미의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참고로 비트맵이란 용어는요. 윈도우즈 운영체제, 우리 윈도우즈 OS 있잖아요. 윈도우 OS에 사용하는 비트맵 파일, 비트맵 이미지도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자가 .bmp인 파일도 있어요. 이것도 비트맵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트맵 이미지는요. 이 BMP 파일을 포함한 조금 더 큰 개념의 비트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맵 파일은 색상 정보와 배열 방식을 정의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시하겠다는 거니까요. 이러한 것을 정의하고 표현할 때에 다양한 형식의 이미지 파일이 존재할 수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비트맵 파일은 색상 정보와 이 색상 정보, 즉 RGB라고 불리는 그 색상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그 방식을 정의해서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식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파일 포맷이 세분화돼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윈도우즈 비트맵 파일이라는 겁니다. 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게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비트맵이다. 비트맵 이미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맵 이미지 파일 결국은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기 위한 부가 정보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비트맵도 있고요. 또 우리 카메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JPG 이미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비트맵 파일 있잖아요. 확장자가 .bmp인 이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본다면 이 이미지 파일과 JPG는 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구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트맵 이미지는 윈도우즈 비트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색상 정보와 배열 방식을 정의한 조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윈도우즈 비트맵 파일과 JPG도 비트맵, 픽셀 정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트맵 이미지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윈도우즈 비트맵 파일과 흔히 말하는 BMP 파일과 JPG 파일은요. 동일한 픽셀 정보를 다룰 때에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비트맵은요.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압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요. RGB 색상 비트맵 그 이미지 픽셀 정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처리를 하고요. 다시 말해서 그 픽셀 정보 RGB 3바이트, 24비트를 그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모아서 관리하려면 상대적으로 파일 크기가 크겠지요. 우리 이미 살펴보고 대화 나눈 것처럼. 반면에 JPG 이미지는요. 자, 색공간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RGB가 아니라 YCbCR이라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먼저 변환하고요. 참고로 YCbCR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YCbCR이에요. Y는요. 휘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CbCR은요. 색상 정보, 색차 정보라고도 하는데요. 색상 정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RGB는 아까 뭐였었죠? 레드, 그린, 블루라는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색상을 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색공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JPG 이미지는 RGB를 YCBCR 형식으로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하는데 변경한 결과가 뭐냐면 밝고 어둠, 우리 흑백 사진 있잖아요. 빛의 밝고 어둠을 갖고 있는 휘도라는 성분과 색상을 의미하는 CBCR이라는 것으로 재구성해서 색상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YCBCR의 색 표현 방식, 또 다른 색 공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압축을 하고요. 압축을 할 때도요, 우리 왜 윈집 같은 거를 압축을 하면 다시 압축을 보고 나면 원본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텍스트 파일이 깨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JPG는요, YCBCR로 변환한 다음에 압축할 때에 손실 압축이라는 걸 합니다. 즉, 사람 눈에 민감하지 않은 정보는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없애서 데이터량을 많이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원본 이미지의 특징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쓰기 때문에 비트맵보다 더 작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면서도 이미지의 형식과 특징과 품질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카메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형식이 JPG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맵과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BMP 파일, 또 JPG 파일의 특징을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또 JPG 파일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동영상 있죠. 동영상은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정지해 있는 이미지를 연속으로 막 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눈은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쵸? 1초에 24장 이상의 이미지가 빠르게 지나가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 각각의 이미지 하나하나 있죠? 그 형식을 구태여 표현하자면 JPG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구태여라고 하게 되면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한 장의 이미지는 JPG에 따른 그 형식으로 처리를 하지만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더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기법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JPG는 동영상 압축에서도 쓰인다. 이것도 함께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영상 압축 알고리즘이 더 발전하고 새로운 게 나오고 있고, 또 이미 제가 모르는, 우리가 아직은 확인하지 못한 어떠한 특정한 동영상 포맷을 쓰고 있다면 그때는 JPG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JPG 이미지가 동영상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친김에 동영상 데이터의 특징도 함께 볼까요? 가만히 보셔요. 당연히 영상 압축 기법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동영상, 우리는 동영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움직임의 반대말인 상대 개념인 정지 영상들이 모여서 연속적으로 표시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초에 24장 이상이 지나가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영화관의 어떤 그 특징을 살려서 영화를 보는 게 영화관인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영상은 정지 영상, 이미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이미지 한 장도 적절하게 압축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크다고 했는데, 연속된 이미지, 그것도 초당 여러 장의 수십 장의 이미지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적절하게 압축을 해서 데이터량을 줄여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 압축 기법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압축 기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상 내 압축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영상 내 압축, 하나는 영상 간 압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상 내 압축은 뭐냐면요. 한 장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 안에서의 상관관계를 봐서 데이터를 압축하겠다는 거고요. JPG 이미지처럼요. 자, 근데 이 영상 이미지를 가만히 보면 영상이라는 하나의 데이터 안에서, 즉 이 공간 안에서의 상관성을 보고 그 상관성을 기준으로 압축하겠다는 거다 보니 다른 말로 공간적 상관성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상 간 압축은 무엇이냐?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이어지는 여러 개의 영상이 있는데 이들 간의 관계를 봐서 공통점을 보고 특징을 살펴봐서 압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가 팔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물론 제 입은 움직이고 있지만 팔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영상을 압축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팔만 바뀐 부분만 압축할 수 있잖아요. 이런 특징이 영상 간 압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 상관성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영상이 시간에 따라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영상들 간의 특징을 갖고 압축을 하겠다. 영상 간 압축, 시간적 상관성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 디코딩, 즉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역으로 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뽑아낸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예, 시간에 따라 재생되는 영상 이미지 한 장 한 장 한 장이 쭉 나오는 겁니다. 어째 보면 이미지, 정지 영상, 하나의 JPG 이미지, 하나의 비트맵 이미지를 내가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동영상도 똑같은 거예요. 왜? 동영상을 디코딩해서 뽑으면 이미지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그냥 이미지를 처리하듯이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거를 모으면 흘러가는 영상이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영상 간 상관성에 따른 압축 방법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는 압축 효율을 위해서 I프레임, P프레임, B프레임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준 프레임이 있고 기준 프레임 대비 변경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 프레임을 I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 프레임을 P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 P프레임, 기준되는 영상을 갖고 비교할 때에 이전 영상과 이후 영상을 양방향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양방향이라는 이름으로 B프레임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쵸? 자, I프레임이 있는 거고요. 변화된 것의 핵심을 갖고 있는 P프레임이 있는 거고요. 쭉 진행되다가 또 새로운 I프레임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B프레임은 양방향으로 비교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영상 간 시간적 상관성에 따른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특징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재생 시간도 필요하고요. 오디오, 비디오. 우리 드라마를 본다고 했을 때 영상은 막 재생되는데 우리 배우들의 입모양과 오디오가 싱크가 안 맞으면 좀 재밌게 표현하면 화나잖아요. 그쵸? 막, 어떻게 이 영상을 보라는 거야? 라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당연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과 오디오의 시간을 잘 맞춰서 재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런 동기화 정보와 같은 부가 정보들을 포함하겠지요. 그럼 제가 또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PEG, 이런 동영상 포맷들이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고 스펙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I프레임, P프레임, B프레임과 같은 데이터 영상도 있는 거고 재생시간, 동기화 정보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안에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영상과 음성을 분리해내고 디코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시간 순서에 맞춰서 영상과 음성, 소리를 재생해 주는 거, 이게 곧 동영상 플레이어인 거고요. 자, 이제 MPEG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무슨 코덱 이런 거 이전에 동영상 압축 포맷 자체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MPEG. 원래 MPEG은요, 동영상 압축 포맷과 부가 표준들을 정의하는 일종의 그룹이에요. 모임 같은 그룹이에요. 거기에서 동영상 압축 포맷과 부가 표준 등을 정의했는데요. MPEG 1, 2, 또 MPEG 4 이런 게 나갔습니다. 특징만 보겠습니다. 처음에 MPEG 1이라는 표준이 나왔는데요. MPEG 1의 목적은 뭐냐면요. 아마 우리 학우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디오 CD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음악 재생할 때 쓰는 CD 있잖아요. 그 안에 비디오를 저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CD 한 장에 한 74분,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은 아니에요. 보통 영화 한 편을 담으려면 CD가 2장 정도 필요했거든요. 그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자. 그러려고 그러면 압축을 해야겠죠? 예, 그 표준을 잡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시킹한다고 그러잖아요. 타임 슬라이드바를 움직이면 포지션이 이동을 해서 재생하는 구간도 달라져야 되죠? 이러한 표준을 잡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즉 어떻게 영상 파일을 만들고 동영상 파일을 만들고 재생 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고민한 게 엠팩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엠팩2라는 게 나왔습니다. 엠팩2는 지금도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디지털 방송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디지털 방송 어떤 특징이죠? 저장이 아니라 무선을 통해서 동영상이라는 커다란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품질, 전송 중의 데이터 손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예,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방송으로 영상을 보낼 것이냐라는 표준을 잡은 게 엠팩2였습니다. 따라서 압축도 잘해야겠지만 어떻게 전송해야 될지 네트워크 표준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도 디지털 방송은 엠팩2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엠팩3는 없습니다. 엠팩4가 나왔는데 이제 엠팩4는요.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모바일 시대가 나오면서 조금 더 고효율의 비디오, 더 많은 압축, 더 많은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똑같은 밴드위드스, 즉 똑같은 통신 환경에서 더 고화질의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모바일 환경도 고려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압축하는데 한 장을 다 압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리모트 컨트롤을 들고 있다고 해볼게요. 요걸 따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 같은 그런 응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를 관리하거나 응용 서비스에 연계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표준을 만들고 가져간 게 엠팩4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표준 안에는 동영상 안에는 오디오도 있고 비디오도 있잖아요. 그쵸? 이 오디오도 비디오도 특히 우리가 이제 비디오에 관심이 있으니까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디오 자체를 조금 더 압축을 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코덱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얼마 전까지 지금도 많이 사용되지만 H.26 서버 같은 고효율의 코덱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이거보다 더 고화질을 이루는 HEVC와 같은 더 고화질을 제공해주는, 여기서 고화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동일한 파일 크기에서의 화질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더 좋은 코덱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특징 공학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특징 공학. 이미지 자체는 RGB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긴 하겠지만 그 자체를 특징 지은 것이고, 이것을 컴퓨터가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 특징을 추출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해서 우리 알고리즘과 모듈을 사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가공도 하고 만들어놔야겠죠? 그걸 특징공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공학,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추출해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알고리즘 또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하고 가공해주는 거, 이걸 특징공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폰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폰트. 혹시 이 폰트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색상이 있는 부분은 1로, 색상이 없는 부분은 0으로 하자. 쭉 늘어놓으면 마치 T자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열벡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트의 배열인 거죠. 비트의 연속인 거죠. 이렇게 5x5 픽셀의 이미지 특징을 추출해서 데이터로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특징공학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 전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여태까지의 흐름을 보면 영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실제 컴퓨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징점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갑자기 구체적인 분석과 활용 이전에 전처리 얘기가 나옵니다. 전처리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취득한 영상,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을
우리 의도에 맞게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미리 가공하는 과정과 방법을 전처리라고 해요. 이게 우리 좀 뒷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영상 전처리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두컴컴한 이미지보다는 밝고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는 이미지가 조금 더 활용하기도 쉽고 특징을 파악하기도 쉽겠지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미지의 특징을 부과시키고 그 특징들에 따라서 서비스화할 때에 분석 등을 하기에 좋도록 전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처리하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갖기 위해서 영상을 리사이징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데이터의 특징은 유지하면서도 더 적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목적에 따른 영상 전처리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 전처리의 특징, 영상의 분석과 활용 목적에 따라, 그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방법도 달라지겠죠?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영상의 분석과 활용 목적에 최적화된 가장 좋은 데이터, 특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정확도를 높이고 정밀하게 만들고 처리하는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상 전처리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잡음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영상을 개선하기도 하고요. 변환하기도 합니다. 잡음을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원본 정보의 특징을 왜곡하거나 훼손시키는 정보들을 잡음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솔트라고도 하는데 이미지가 있으면 마치 소금 뿌려듯이 이렇게 하얗게 점이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상의 특징을 가리우는 잡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잡음 제거라고 합니다. 영상 개선, 명암을 조금 더 돋보이도록 대비 등을 향상시키거나, 그쵸? 예, 너무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들거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영상의 특징이 조금 더 잘 드러나도록 영상의 내용을 또는 영상의 구조를, 영상의 데이터를 변경하겠다, 처리하겠다, 즉 영상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명암 대비 등을 향상시켜서, 그쵸? 더 돋보이게 만들어서 영상으로부터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영상 변환, 아까 말한 대로 RGB나 YCBCR과 같은 컬러 스페이스를 바꾸기도 하고, 해상도를 바꾸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형태 등을 바꾸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회전도 하고, 그쵸?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분석 도구와 목적 등에 따라 변환을 할 수도 있겠죠? 영상 변환입니다. 이렇게 영상 전처리에는 잡음 제거, 영상 개선, 영상 변환 등의 기법들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부 기법과 알고리즘, 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등이 있는 거겠죠. 소스에서, 그러니까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모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비와 밝기를 개선해서 영상의 특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향상시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딱 봐도 좀 어둑어둑하잖아요. 근데 대비와 밝기를 개선하고 처리를 했더니 대본에 선도 잘 보이고 건물도 잘 보이고 특징을 조금 더 잘 추출할 수 있겠죠? 자,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상 처리 기법에 중에서요, 특히 영상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 더 좋은 부분으로 변경해서 특징을 잘 부각하게 만들겠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세부 기법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암과 대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봤던 것이지요. 서로 다른 색의 경계 부분이 서로 영향을 미쳐 차이가 강조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결국은 대비라는 거는 뭐냐면요. 색과 밝기가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킨다는 말은 특징을 강조하게, 특징이 조금 더 잘 나타나도록 변형시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따라서 명암 대비 같은 경우에는 영상 처리 기법 중에 영상의 특징을 잘 도출할 수 있는 개선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명암 대비의 영상은
전체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특징 파악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 다시 보시면 바로 어떤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요. 아예 임계값, 어떤 기준값을 기준으로 아예 하얗게 만들거나 아예 거뭇게 만들거나 아예 색상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준화. 여기 지금 이준화잖아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준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겠습니다. 영상의 특징을 분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임계값보다 크거나 작은 상황에 따라 0과 1로 변경해 버린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임계값을 먼저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임계값보다 크거나 작은 거에 따라서 영상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이것을 반복하면서 개선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선은 사람의 눈에 조금 더 좋게 보여진다는 개선이라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처리하기 좋은 형식으로 변경해 간다는 겁니다. 그쵸? 또한 각각의 과정에서 무엇을 임계값으로 잡을 것이냐, 어떻게 반복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값도 달라지게 되겠지요. 대표적으로 그 임계값은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전체 영향의 RGB 픽셀 값 있잖아요. 그 픽셀 값을 평균 내가지고 평균값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미지라고 그러면요, 결국은 중간값을 가지고 크거나 작거나 해서 0과 1로 딱 나눠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하얗고 검은색으로 딱 구성되어 있는 특이한 이미지로 변경될 수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처리해서 활용하겠다. 그게 이준화인 겁니다. 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조금 모호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예제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십니다. 자, 컬러로 되어 있는 그림이 한 장 있는 거잖아요. 이준화 처리를 하면 특정 픽셀 값을 기준으로 크고 작고를 가지고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준화된 영상을 딱 봤을 때 야, 이게 뭐 특징점을 잘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목적에 따라 처리할 때는 이준화를 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경계값을 찾거나 또는 텍스트를 분리하거나 영상 내에서 특징점을 분리해낼 때는 이준화가 굉장히 좋은 전처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 오픈12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수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호출함으로써 간단하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영상 변환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확대 축소가 있겠지요. 대표적인 영상 변환, 작은 이미지를 크게 만들거나 큰 이미지를 작게 만드는 거 영상 변환이잖아요. 확대 축소. 특히 머신러닝에서는요, 영상을 좀 사이즈를 줄여놓으면 처리할 데이터량이 줄잖아요. 그래서 성능에도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하는 것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제 알고리즘적으로는요, 변환 행렬을 쓴다고 합니다. 왜? 수학적으로 해야 되니까 변환 행렬을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식적으로 보도록 해볼게요. 확대한다는 거는 뭘까요? 픽셀을 복제해가지고 데이터를 늘려가야겠죠. 축소라는 건 뭘까요? 픽셀을 제거하면서 축소를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픽셀을 제거하거나 추가할 때에 있는 그대로를 막 제거하거나 막 넣어버리면 영상의 특징이 사라지거나 흔히 말해서 깨진 영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최근방 이후 보관법, 양선형 보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방 이후 보관법은 뭐냐면요, 가까운 위치에 픽셀 값을 참조하겠다라는 거예요. 양선형은 뭐냐면요, 하나의 픽셀이 있다면 이 픽셀을 둘러싸고 있는 데이터 픽셀들이 있잖아요. 이거의 가중치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더 일반화해서 설명드리면 그냥 픽셀을 막 복사하거나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후 픽셀 간의 관계를 봐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조금 더 특징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보기 좋은 영상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얘기인 거지요. 자, 영상 회전도 있습니다.
영상 회전이야말로 수학적인 방식에 따라 가지고 행렬 영상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코사인, 사인 이런 내용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행렬 연산 등을 통해서 회전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적인 기반, 행렬 연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인정을 했다면 실제 우리는 사실은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빠르게 개발을 하게 되겠지요. 즉, 직접 모든 것을 구현하기보다는 오픈시브웨어 같은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 전처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살펴봤는데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왜 유용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경계 그룹을 찾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점과 색깔을 분석한 등계선, 예를 이거예요. 경계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칠판과 손 간에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아래.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색깔이나 정보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경계선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경계선이라고 하고 엣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분류할 때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 사물의 형태, 쉐입, 저의 팔 모양을 잘 분석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탐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징점이 도드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영상 내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펜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영상 안에 펜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특징점을 부과시켜야 펜이라는 특징을 찾기가 조금 더 좋겠지요? 맞습니다. 핵심 관심 영역, 이 영역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그 영역을 선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점검했을 때 정확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겠지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상 전처리의 주요 활용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텍스트 인식. 그렇죠? 자, 얼룩덜룩한 이미지 앞에 텍스트가 있는 것보다 깨끗하게 하얀색, 검은색 바탕 위에 검은색, 하얀색의 텍스트가 있는 것이 조금 더 텍스트를 찾는 데 유리하겠지요? 예, 동일한 의미인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경계 그룹 찾기와도 비슷한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요. 당연히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것은 이미지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잘 분석을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레이블링, 전처리 과정 등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할 때 당연히 전처리가 필요하겠지요. 자, 당연히 필요하고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찌 보면 되겠지요. 다양한 방식에서 필요에 따라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겠지요. 자, 이제 간간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픈CV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예요. 앞서서 말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두 개발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이미 파이썬과 같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별로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파이썬이 관심사라고 그러면 파이썬에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라이브러리인 오픈CV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V 홈페이지고요. 이미지 처리 당연하고요. 그 라이브러리 안에는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신러닝과 관련된 기능 또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미지를 처리하고 이미지를 보여주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시작이 됐다면 기능이 점점 많아지고 활용 분야가 늘어가면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와 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관련 도구, 이런 것들이 오픈CV라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겠지요. 오픈CV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설치해야겠죠? 파이썬이니까 pip 인스톨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름은 opencv-python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거 말고 다른 패키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자고 하면 이 정도로 활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설치하게 될 거고요.
오픈CV-파이썬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CV의 활용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말한 대로 데이터, 이미지를 처리할 때도 쓰고요. 머신러닝 할 때도 쓰고요. 또 홈페이지를 탐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페이스 리코그니션, 뭐죠? 페이스, 안면 인식, 그러한 때도 오픈CV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됐죠? 자, 이런 내용들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예요. 머신러닝까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이용한다 그러면 더 풍부한 활용 사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오픈CV를 활용한 영상 처리 관련된 내용 실습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V를 활용한 영상 처리 실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영상이니까 준비사항에 데이터 폴더에 실습에 필요한 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게 필요한데요. 즉, 영상 파일, 이미지와 동영상 파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당 주차에 압축 파일로 예제 파일 등과 함께 데이터 파일도 공유 드릴 테니까 함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실습 순서는 오픈CV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이미지를 수정하는 그런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오픈CV를 이용해서 엣지, 또 직선 성분을 추출하는 것을 볼 건데요. 그런 가운데 영상을 전처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전처리할 것이냐, 영상의 특징을 잘 분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로 어떻게 전처리할 거냐, 이러한 내용과 대표적인 특징인 엣지와 직선 성분을 추출해보는 것, 그 내용을 보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오픈CV로 동영상을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고요. 아울러서 짧게 퀴즈도 내보려고 합니다. 이 퀴즈 바로 정답을 제시해 드리면서 함께 풀어보겠지만 우리 학우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문제도 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미지 파일과 동영상을 처리했다면 카메라, 우리 캠코더 있잖아요. 우리 노트북 같은 데 보면 캠이 달려있는데 그 캠 영상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동영상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함께 아울러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인 텍스트 정보, OCR,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OCR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데 관련된 부분들은 해당 주차에 관련 사이트 정보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또 프로그램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정 가운데 설정할 때에 참고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템플릿 매칭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영상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는 방법, 찾아서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조금만 테스트하다 보면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딥러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전개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은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 주제가 바뀌면서 반복되니까 한번 하나씩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워놨고요. sjcu-ai 우리가 현재 실습하고 있는 폴더도 오픈해 놓았습니다. 지난 주차에 연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셈이지요. 자, 우리 5번째 시간이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폴더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 폴더 해서 05 이렇게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한번 굽을 지어서 주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초반에는 헷갈리지 않으니까 순서대로 나가고요. 후반부에는 실습 주제별로 해서 한번 이렇게 타이틀을 폴더별로 만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번 이렇게 만들었고요. 내친 김에 데이터 폴더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뉴 폴더 해가지고요. 데이터 폴더 이렇게 한번 해놓고요. 이 데이터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몇 개 좀 추가할,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추가할 건데요. 먼저 이것도 진행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레나 JPG 파일을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보시면 05 폴더의 데이터 폴더의 레나 JPG입니다. 영상 처리하는 사람들이 예제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하나 이미지를 넣어놓고요. 순차대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이미지나 동영상들 하나씩 추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 폴더가 아니라 05 폴더입니다. 그래서 05 폴더를 딱 클릭하신 다음에 05 폴더에다가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뉴 파일 하셔가지고 ex01 언더바 image.py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05 폴더 안에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폴더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데이터 폴더가 아니라 05 폴더 안에 있는 겁니다. 그쵸? 예, 요거 헷갈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모아가야 나중에 공부하시거나 관련된 코드들을 모아서 보시기에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헷갈리시더라도 혼란이 있더라도 요렇게 모아가 보고 있는 것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다가 소스 코드 타이핑을 할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가져온 소스 코드를 복붙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복붙하신 다음에 당연히 컨트롤 S 저장해 주셔야 되고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V에서 그러니까 오픈CV를 파이썬에서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오픈CV -python이라는 패키지나 오픈CV 컨트리브 파이썬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모델인 오픈CV 파이썬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터미널 여셔야겠죠. 터미널 여시고 붙여넣기 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당연히 설치해보고 왔지요. 그래서 금방 설치가 되는데 학우님들은 네트워크 상태와 컴퓨팅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CV를 설치하시고 나면 import cv numpy os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일단 패키지들을 임포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 기억나시죠? 데이터 관리를 위한 폴더, 데이터 폴더가 없으면 생성하겠다라는 거 기존에도 우리가 사용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대로 가져와서 같이 사용해서 필요한 데이터 파일들은 데이터라는 서브 폴더를 활용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데이터라는 서브 폴더를 이미 만들어 놓았지만 이렇게 소스 코드에도 같이 구성해 놨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준비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CV를 사용할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CV는 또 그러니까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윈도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지원하고요. 언어도 파이썬뿐만 아니라 C 언어와 같은 다른 언어도 지원하는데요. 고맙게도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를 읽고 표시하는 걸 볼게요. OS 패스 조인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데이터 폴더 안에 레나 JPG 있죠? 요 레나 JPG를 읽을 수 있도록 그 경로를 구성해서 이미지 파일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I am read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지를 리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미지 파일에다가 읽고 싶은 이미지 파일명을 하나 지정해 놓고 I am read로 그 이미지 파일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cv2. I am read, 이미지 read 한 다음에 파일명을 치면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img, 이미지라는 그 이름의 약자로 img를 썼거든요.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잠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픽셀들의 모임이잖아요. 만약에 RGB로 돼 있다면 RGB 픽셀들의 모임일 겁니다. 뭐죠?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일종의 배열이죠. RGB 픽셀의 배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픽셀 데이터의 배열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내용을 어떻게 numPy에서 제공해주는 이 img가 numPy에서 제공해주는 배열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imread로 이미지 파일을 읽은 다음에 배열 형식으로 img에다가 저장했다. numPy를 이용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바로 읽어드린 그 이미지를 이곳에서 img 가져다가 imshow 이미지를 쇼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해라. 한 장의 이미지를 읽어서 표시해 준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싶은 파일명을 각자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쵸? 지정해 줄 수 있죠. 각자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이때 BMP, PNB, PNG, JPG와 같이 BMP, PNG, JPG와 같이 확장자를 다르겠죠? 맞습니다. 확장자를 다르게 해서 저장을 하면 해당 형식으로 파일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저장해 줍니다. imwrite 뭐냐 하면 이미지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미지를 가져다가 확장자가 BMP인 이 파일명을 이용을 해서 imwrite로 저장하겠다. 그럼 BMP로 저장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PNG, JPG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JPG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압축률을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압축률, JPG 퀄리티를 90으로 조금 높게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나토 JPG로 저장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 보니까요,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수정해 놓지 못했는데, 지금 라이브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 이렇게 구성해주면 좋겠죠? 아까처럼 조금 전처럼 그냥 경로명을 다 줄 수도 있지만, 이왕에 파일명을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라이브로 수정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장한 레나 JPG를 읽을 건데, 그쵸? 그 JPG를 imread로 읽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옵션을 하나 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imread grayscale. 뭐죠? grayscale, 흑백 영상으로 변환해서 읽어라. 그래서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흑백 레나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 셈이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cv2.wait 키는 뭐냐면요. 사용자가 키를 입력할 때까지 무한정으로 기다렸다가 키를 입력하면 리턴을 하고 모든 윈도우를 종료하라는 겁니다. 지금 프리뷰를 했으니까 윈도우 창이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창을 종료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열고요. 뉴 터미널을 열고요. 이제 파이썬 명령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05 폴더 밑에 ex01로 시작하는 파이썬 파일이겠죠? 엔터. 자, 레나 이미지 표시가 되고 그레이스케일로 읽어드린 레나 이미지가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아무 키나 입력하시면 창이 닫히면서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제 꽤나 자세히 시간을 들여 설명드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뉴 파일 하셔가지고 ex02 image.py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제 코드를 만들어 볼 거고요. 또 편의상 제가 준비한 코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원본 이미지 읽어드려서 화면에 표시하는 것도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편집하는 건데요. 선도 긋고 사각형도 긋고 텍스트 수도 출력해보고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변경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관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도 있고요. 그쵸? 사각형 그리는 함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릴 때에 숫자 RGB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선 있잖아요. 사각형의 선에
그 색깔도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사각형 선의 넓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렉탱글. 자, 그 다음에 라인도 있습니다. 라인은 뭘까요? 선 긋게 하는 겁니다. 학우님들 한번 해보신 다음에 요 그 뒤에 있는 인자값들 있죠? 인자값들 좀 변경해 보시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굵기는 어떻게 바뀌는지, 색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시작점과 끝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미지 뭐라고 했죠? I am read로 이미지를 읽으면 럼파이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특정 영역을 다른 숫자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일괄적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 지정된 영역에다 0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죠? RGB 데이터가 전부 0으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특정 영역을 검정색으로 변경하는 그런 효과를 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푸텍스트가 있는데요. 푸텍스트 화면에 정확히 말하면 이미지에 텍스트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CVT의 푸텍스트, 이미지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겁니다. 즉, 텍스트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텍스트 데이터로 수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폰트도 지정해보고 헬로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특정 지점에 색깔도 이렇게 2525니까 흰색이죠. 흰색으로 해서 표시하는 것도 해본 겁니다. 렉탱글, 라인, 텍스트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푸텍스트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미지의 영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단순히 0으로 색상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이쪽으로 그대로 복사했다 그러면 이미지 합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전에 이미지를 대상으로 쭉 편집들을 해왔죠? 편집된 이미지 자체를 화면으로 출력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편집된 이미지를 화면으로 출력해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본 이미지 출력했고, 그 다음에 편집한 이미지도 출력해 본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레나토 JPG라는 것으로 IMLite 저장을 하는데 퀄리티를 무척 낮추어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이미지를 읽어본 겁니다. JPG 이미지는 압축할 때 손실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많이 깨져 있는 이미지가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메일 키를 입력한 다음에 종료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진행했던 내용이라서 설명드리지 않고 바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터미널을 여시고요. 한번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라는 폴더 밑에 ex02_image.py가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되죠. 편집된 이미지가 가운데 이렇게 보이고요. 또 손실을 많이 한 JPG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띄웠기 때문에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특정한 키 누르시면은 빠져나오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데이터 폴더에 조금 전에 실습했던 내용과 함께 다 저장이 되어 있죠. 레나토 JPG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이미지가 다시 표시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예제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제 코드 파이썬 하나 또 새로 만들 건데요. 05 폴더에서 하셔야 되죠. 05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뉴 파일 하신 다음에 ex03에 이번에는 eximage.py로 해볼게요. 이미지 전처리하는 과정을 좀 넣어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한 소스 코드 있지요? 제가 준비한 소스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때는요, 참고로 load.png라는 png 파일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load png 있죠? 이 내용도 가져와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폴더에다가 이렇게 저장해서 붙여 넣을게요. 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패키지 임포트 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폴더 관리하는 것도 수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예제에서 좀 따라했듯이 원본 로드 PNG를 읽어서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로즈 오리지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예제의 특징은 엣지를 추출하고 직선 성분을 추출하는 겁니다.
엣지라는 거는요, 경계선 되는 거예요. 경계선 이렇게. 데이터나 색상이나 데이터가 급격히 바뀌는 구간, 경계 구간을 추출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계를 추출하고 그런 추출한 정보들을 또 다시 프로세싱해서 직선에 해당되는 성분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거를 합성해가지고 표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직선을 검출하는 거나 엣지를 검출하는 거는 어차피 함수를 사용할 거고, 오픈CV의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합성해서 표시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적인 세부 기법이니까 이렇구나라고 그냥 가져다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오픈CV의 CVT 컬러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컨버트 컬러예요. 원본 이미지를 비주얼 투 그레이 스케일로 바뀝니다. 참고로 RGB2 그레이가 아니라 비주얼2 그레이예요. 그 이유는 운영체제의 특징에 따라서 RGB 데이터가 저장될 때에 RGB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순서로 변경돼서 메모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주시고요. 우리는 옵션으로 컬러 언더바 비주얼2 그레이를 이용한다. 이 정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됐을 때에 칼라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줬죠. 왜일까요? 알록달록한 이미지에서 엣지나 직선을 추출하는 것보다는 흑백 영상으로 바꿔놔서 밝고 어두움을 가지고 처리하는 게 조금 더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레이스케일로 변경되는 것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스래시홀드라고 있죠. 이거는 이준화입니다. 스래시홀드. 임계값에 따라서 여기 100이 있고 255가 있죠. 예,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한 다음에 100보다 크면 255를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즉 100보다 큰 그런 밝기는 그냥 하얗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은 게 되는 거죠. 이준화하겠다는 겁니다. CV./바이너리죠. 검고 하얀 거 둘 중에 하나로 이미지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레이스케일로 바뀌고 이준화 처리까지 하면 영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영상에서 유효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특정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전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상은요, 큰 이미지를 조그만 이미지로 리사이즈하는 거, 이것도 전처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채도를 높이는 거, 그쵸? 이러한 것들이 전처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전체 이미지에서 특정한 이미지만 추출해가지고 처리하겠다. 그쵸? 이것도 전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때마침 이런 것 중에서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하는 것과 이준화 처리만을 본 거고요. 이 기타의 다양한 방법들은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오픈CV가 제공해주는 다른 함수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캔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캔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엣지를 추출해 봤고요. 추출한 것을 가지고 합성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미지로 가져와서 화면으로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흑백 이준화된 영상 위에 엣지 부분이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허프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허프라이스라는 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직선 성분을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이미지 위에 다시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다소 복잡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인정하고 특별히 해석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서요. 이렇게 이미지를 전처리해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화면에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키 입력을 하면 종료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05 폴더 밑에 ex03_ex 이미지.py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3개의 이미지가 프리뷰가 되죠. 자, 원본 이미지. 그레이스케일로 만들고 이준화한 다음에 엣지 부분을 추출한 이미지. 그 가운데 직선 성분을 추출해서 원본 이미지와 합성한 이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엣지 추출, 엣지라는 부분과 직선 성분도 영상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진화, 그레이스케일 등과 같이 특정 목적에 따라 영상을 전처리하는 과정이 있구나. 이것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임의의 키를 누르면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다음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05 폴더에서 new 파일 하신 다음에 EX04번째죠? 04번째인데 이번에는 movie입니다. 뭐죠? 예, 동영상을 처리해 보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 복사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소스 코드 넣었고요. load.mp4입니다. 동영상 영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영상 그대로 데이터 폴더에 붙여넣기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재생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코드 리뷰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필요한 패키지 설치하고 데이터 폴더 관리하는 코드니까 넘어가고요. 로드 mp4 파일의 경로도 os.pass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읽기 위함인 거죠? 자, 참 고맙고도 좋은 함수가 있는데 비디오 캡처라는 함수인 겁니다. CV2 오픈 CV에서는요. 비디오 캡처라는 함수를 제공해 주는데 동영상 파일을 주면 동영상을 재생하고 URL을 주면 인터넷에서 스트리밍한 영상을 재생하고 카메라 장치 번호 01234 숫자를 지정하면 카메라를 오픈합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파일을 지정한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학우님들 알고 계시죠? 동영상이라는 거는 정지 영상, 이미지의 연속입니다. 동영상을 한 장씩 한 장씩 해석해서 가져오면 이미지 데이터가 연속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cap.read 방금 오픈한 동영상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건데 이미지를 프레임이라는 곳으로 가져오고 RETVL은 리턴 값, 성공이나 실패냐 이거 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함수가 리턴 밸류가 두 개일 수도 있는데 cap.read는 성공 실패와 함께 이미지 데이터가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보면 만약에 리턴 밸류가 not이라는 건 뭐예요? 예, 실패했다면 브레이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동영상에 오류가 있거나 다 읽은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읽은 그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걸 반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요. 조금 전 다른 예제와 다르게 cv2.wait 키가 있네요. 조금 전 다른 것과 다르게 25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리턴 값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 값이 요 키라는 변수에 담겨 오고요. 그게 27이면 ESC 키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키가 27이라는 얘기는 ESC 키를 눌렀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브레이크 탈출하겠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동영상을 끝까지 다 읽거나 오류가 발생했거나 사용자가 ESC를 누르면 나오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25라는 건 뭘까요? 예, 1000분의 25초란 얘기인 겁니다. 25ms. 잠깐 멈춘. 그러니까 25ms 동안에도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타임아웃해서 바로 리턴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 while loop는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계속 대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학우님들 혹시 의심스러우시면 이거 25가 아니라 다른 값으로 한번 변경해 보셔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다른 예제처럼 웨이트 키 다음에 아무 숫자도 한번 넣지 말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그러면 25라는 의미가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분의 25, 즉 25ms 동안에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면 리턴해 버려라. 즉 다음 프레임을 읽어서 돌아가서 다음 프레임을 이겨서 그 다음 영상 이미지를 표시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도저도 다 끝나버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창 닫으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한 다음에 소스 코드 이름을 주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어떻게 보면 금방 실행이 돼서 종료가 됐죠? 예, 이거 25ms를 대기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 FPS라고 그러잖아요? 초당 몇 프레임인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타임아웃을 주면은 정상 속도로 재생되는데 우리는 타임아웃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동영상 처리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이제 다른 예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스 코드 또 만들 건데요. 05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뉴 파일 하신 다음에 ex05_movie.py 만들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근데 학우님들,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ex 이미지, 그쵸? 이 예제를 통해서 엣지를 추출해가지고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예제 소스 코드와 동영상 소스 코드를 결합해서 동영상 이미지를 엣지만 추출해서 플레이하는 것을, 재생하는 것을 구현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녹화를 잠깐 멈추고 기다렸는데 학우님들은 금방 찰나의 시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학우님들 동영상 지금 보시는 것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코드를 만들어 봐 주셔요. 그리고 제가 전달해드린 코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코딩하시고 제가 드린 코드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작성한 코드 드려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기존과 코드 동일합니다. 중간에 요 코드만 추가가 된 겁니다. 가져온 프레임을 그대로 화면에 보이지 않고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한 다음에, 그쵸? 그레이스케일로만 변경해봤습니다. 그냥. 그리고 캐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엣지 추출해 본 거죠. 굳이 이진화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안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자, 한번 이대로 놓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학우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영상에서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편집하고 가공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동영상에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동영상은 이미지, 정지 영상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가져오고 해석을 하면 이미지들의 연속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고 와 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ex05_movie.py 있죠?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엣지가 추출된 이 엣지 정보만 바로 순식간에 쭉 표시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학원님들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원본 영상과 엣지 영상이 지금 겹쳐서 나왔지만 이 내용들이 같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캠코더와 유튜브 영상 진행하는 거 한번 연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스 코드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뉴 파일로 하신 다음에 이제 ex06_cam.py 뭐죠? 예, 맞습니다. 캠코드 한번 열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소스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드릴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동영상 처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 코드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다만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하면 비디오 캡처할 때 여기다가 숫자 0을 줬습니다. 장치 번호예요. 참고로 저는 노트북에서 지금 강의실에 노트북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0번 있죠, 0번. 0번이 제 노트북 카메라 장치 번호인 겁니다. 그래서 0번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다른 코드는 기존 동영상 실습했던 코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05 그 폴더 밑에 역슬래시죠. ex06_cam.py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제 노트북에 카메라 불이 켜졌고요. 자, 아이고, 제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는 원본 영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 엣지 처리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ESC 누르면 어떻게 된다? 종료가 되겠지요. 자, 연이어서 유튜브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뉴 파일 해가지고 ex07번이죠. ex07 언더바 유튜브.py. 자, 이렇게 됐습니다. 유튜브.py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를 하나 드릴 건데요. 유튜브는 어찌 보면 재미 삼아서 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캡 언더바 from 언더바 유튜브라는 게 있죠. 캡 대시 from 대시 유튜브라는 패키지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원래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알려져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혹은 그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형식과 라이브러리의 소스 구조의 형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잘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써 또 그것을 수정하기보다는 조금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떨어져도 잘 지원되는 라이브러리, 즉 패키지 모듈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여기 링크에서 보실 수 있고요. 우리는 pip 인스톨 명령으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고요. 저는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금방 끝났고요. 학우님들은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URL 하나가 있는데요. 이 URL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URL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크롬 웹브라우저에다가 그냥 일본 웹브라우저면 되죠. 그 URL 복사해 넣고요. 엔터 쳐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영상인지 우리가 봤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러한 영상이 있는데 원래 캡 프롬 유튜브, 우리 아까 캠을 보면 CVT의 비디오 캡처라는 걸 이용해서 그 변수 하나 가져다가 동영상 등을 재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캡 언더바 프롬 유튜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유튜브 영상 있죠? 그 URL을 여기다 주고요. 이 URL 들어가 보시면은요. 480p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동영상 해상도가 있는데요. 우리는 480p에 되는 영상을 재생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굳이 큰 영상을 재생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캡을 가져왔죠?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캡.리드.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코드는 동일한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가져다 쓴 거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 또 조금 더 좋고 여기서 좋다는 말은 더 유연하게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고 예제들이 많지만 가장 심플하게 잘 동작하는 것을 가져와 봤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유튜브 URL은요, 이거 직접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URL은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디오 캡처의 URL을 직접 주게 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도구나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한 다음에 ex07의 유튜브.py, 물론 05 폴더 밑에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뭔가 URL을 분석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화면에 표시가 되죠? 자, 이러한 식으로 유튜브 영상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유튜브이기 좀 복잡하고 설명드릴 것은 있었지만 유튜브라서 그랬던 거고요. 그냥 URL로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바로 재생도 가능합니다. 자, 재생이 마침 종료가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다음 과정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OCR을 설명드릴 상황이 된 거지요. 관련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OCR을 위한 예제 코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05 폴더에서 new 파일 하셔가지고 ex08에 언더바 ocr.py 이렇게 해놓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해온 소스 코드 붙여넣기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sjcu png 파일, 이 이미지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미 데이터 폴더 안에 제가 하나 미리 복사해 놨습니다. sjcu png는요, 이와 같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이미지에서 어떻게 텍스트 추출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 하나 준비했고요. 그 이미지 읽어드려가지고 화면에 표시하는 코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 폴더 관리하는 것은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미 데이터 폴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관례적으로 또는 그냥 안전하게 소스 코드가 실행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자, OCR을 하기 위해서는요, 파이썬에서 OCR, 즉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분류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테서렉트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러리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부터 설명드리자면요, pip install pyteselect로 설치를 하시면 pyteselect라는 도구와 연계해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됩니다. 자, 저는 사실 이미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금방 설치가 끝날 겁니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우님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추출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테서렉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도구는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이와 같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테서렉트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치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설치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설치 과정 중에요, 애디셔널 스크립트 데이터가 있고요, 애디셔널 랭귀지 데이터 팩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치하셔야 한글 OCR이 동작합니다. 기본은 영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코리안 요 내용들을 애디셔널 스크립트 데이터와 애디셔널 랭귀지에서 꼭 체크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십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모두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으면 기본적으로 동작할 상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테서렉트는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테서렉트 OCR에 테서렉트라는 폴더에 설치가 됩니다. 혹시 다른 경로로 설치하셨으면요, 이후에 있는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pyteselect부터 시작하는 이 라인을 추가적으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즉,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 경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굳이 지정하지 않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pyteselect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옵션을 주는데요, 한글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적인 옵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해 봤습니다. 이 추가적인 옵션은요, pyteselect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또는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OCR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보려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학우님들이 직접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이제 image to string이라는 함수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pyteselect에 image to string, 이미지로부터 스트링 문자열을 추출해라. 근데 해당 이미지는 뭐다? 방금 읽어드린 우리 학교 이미지다. 컨피그레이션 설정은 방금 설정한 이 설정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트링을 추출해서 출력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이 추출된 것이 확인이 되겠지요? 자, 맞습니다. 혹시 이거 동영상으로도 가능하겠지요? 왜?
동영상은 추출하면 이미지의 연속이니까 이미지 한 장에서 OCR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동영상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에서 테스렉트는 명령어입니다. 즉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테스렉트로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테스렉트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들 예제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학우님들, 궁금하신 학우님들 계시면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더 설명드리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꼭 저장해 주셔야 되고요. 소스 코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이썬 한 다음에 소스 코드를 지정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대학 목표, 그렇죠?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문자가 잘 추출된 게 확인이 되지요? 자, 맞습니다.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에서 텍스트, 문자열을 추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주요하게 사용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또 이후 과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템플릿 매칭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즉 큰 이미지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안에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제를 보면 바로 되는데요. 일단 파일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영상 2개를 복사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 오리지널 JPG 굉장히 큰 이미지입니다. 이거 잠시 후에 실습하면 모니터 하나에 안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큰 이미지입니다. 윌리를 찾아라예요. 윌리를 찾아라.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윌리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윌리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윌리 PNG라는 윌리를 대신에 이러한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으로 예제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같이 코드를 완성해 가 볼 건데요. 자, 새로운 소스 코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뉴 파일 하신 다음에 ex09 언더바 매칭.py 해보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소스 코드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장하셔야 되고요. 자, 요 창 밑에 있는 실행창은 일단 닫아 놓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앞부분 있죠? 앞부분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준비 사항을 했으니까 추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 이미지를 읽고 가로 세로 크기를 구하겠습니다. 이 윌리 사이즈 요거 말하는 거 요거 가로 세로 크기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찾으면 네모 박스 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 PNG 이미지 파일 경로 가져오고 읽어드린 다음에 쉐이프, 그쵸? 템플릿 이미지죠. 템플릿 매칭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건데요. 전체 이미지에서 템플릿 이미지를 찾는 겁니다. 그 이미지 쉐이프 해가지고 하이스와 위드스, 그러니까 가로 세로 있죠? 가로 세로 그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IMCO로 해가지고 그 이미지 출력해 본 거예요. 요 사람 이미지가 나오겠죠? 배경 이미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리지널 JPG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드렸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부분은 많이 해석하지 않고 오픈CV가 제공하는 매치 템플릿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며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라서 많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간결히 하겠습니다. 오픈CV가 제공하는 매치 템플릿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와 찾고자 하는 템플릿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줘서 찾게 되면 결과가 가져오는데요. 그 결과를 프로세싱 해가지고 사각형을 그려준 겁니다. 이 부분 복잡하니까 굳이 해석하진 않고 그런가 보다 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템플릿 매칭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배경 이미지에서 템플릿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찾아서 있다면은 표시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대로 진행을 한 다음에 표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키를 입력하면 종료하는 이 방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09 언더바 매칭 파이죠? 물론 05 폴더 안에 있는 거 계속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터. 자, 방금 찾아졌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찾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템플릿 이미지도 표시되는 거 표시가 됐고요.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 이 전체 오리지널 배경에서 템플릿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잘 표시가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순식간에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템플릿 매칭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요. 조금 전에 템플릿 매칭을 봤습니다. 커다란 이미지 안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는 거 참 재밌었습니다. 혹시 동영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캠 있죠? 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쑥스럽지만 제가 이미지 한 장을 여기 넣어놓을 건데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제 얼굴입니다. 그렇죠? 멋지진 않지만 제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캠코더, 즉 카메라에서 찾아보는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했던 템플릿 매칭과 뭐가 다를까요? 동영상이니까, 카메라니까 이미지를 한 장씩 가져와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스 코드가 변경되겠죠? 맞습니다. 그러한 코드를 한번 변경해서 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해온 코드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에서 new 파일 하신 다음에 어떻게 ex10 언더바 매칭.py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0번째 마지막이 되겠죠? 소스 코드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붙여넣기 하고 이거 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우님들이 조금 전까지 저와 함께 보셨던 그 코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달라진 건 뭐다? 달라진 건 카메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 장씩 읽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카메라니까 무한대로 찍을 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Q라는 것을 입력할 때까지. 맞죠? 자,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트 키 1이죠? 이건 뭐죠? 이 얘기는 뭐냐면 1ms만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카메라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거 해석을 잘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1mm가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엔드 조건이잖아요. 엔드 조건. 자, 1mm 안에 사용자가 Q라는 키를 입력하면 브레이크 탄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다? 계속 처리하고 있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나 봤더니, 자, 동일하게, 템플릿 이미지 있죠? 제 얼굴 이미지 가져와가지고 하나 표시해 줬고요. 하나씩 캠으로부터 이미지 읽어드려서, 동영상에서 이미지 하나씩 읽어드려서 템플릿 매칭해주고 있는 거죠. 찾으면 표시해주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구조와 흐름, 의도 아실 것 같고요.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 얼굴 한쪽에 나왔고요. 카메라 켜졌고요. 제 얼굴 트래킹하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근데 살짝 느껴지시는 게 잘 못 찾기도 하죠? 또 하나,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돌려볼게요. 분명히 제가 있는데 잘 못 찾는 것 같죠? 이렇게 돌려야 될까요? 제 얼굴이 있는데 잘 못 찾습니다. 그쵸? 왜죠? 이미지 매칭 그대로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상 기반으로 처리하려면 자, 이거 Q키 눌러서 종료시켜 놓겠습니다. 영상 있죠, 영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가 좀 변경돼도 예를 들면 코끼리를 찾는다고 하면 코끼리가 누워있어도 그건 코끼리잖아요. 조금 더 지능형으로 찾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픈 CV를 이용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관심사인 AI, 딥러닝 기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후 차수에서 관련된 내용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코드가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코드가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영상 데이터, 이미지와 동영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흐름과 함께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오픈CV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다양한 응용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구현하고 서비스나 응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퀴즈를 통해 가지고 이번 차수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이미지 데이터는 픽셀을 표시하기 위한 색상 정보와 부가 정보인 무엇을 갖는다? 데이터를 설명하는 정보. 무엇을 갖는다? 네, 답은 메타데이터가 되겠습니다. JPG 이미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YCBCR, 데이터 압축, 윈도우 운영체제가 직접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형식, 동영상 압축의 기본 이미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답은 3번입니다. 예,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모니터 화면에 직접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그러면요. RGB 데이터 형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JPG 이미지는요. 화면에 표시되기 위해서 RGB로 변환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동영상 압축 시 하나의 영상을 기준으로 압축하는 방식, 영상 하나를 기준으로 그 안에서 압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적 상관성을 고려한 압축, 공간성 또는 P프레임, B프레임 압축 기법 어떤 것일까요? 하나의 영상입니다. 답은 공간적 상관성이지요. 다른 것들은 시간적 상관성, 영상 간 압축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는 그 안에 사용되는 기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영상 천처리, 차원 특소, 특징 공학, 색공간 변환. 어떤 걸까요? 가장 적절한 겁니다. 답은 특징 공학이 되겠지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영상 전처리도 필요하고 또 차원 축소도 필요하고 색공간 변화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용어 그대로 특징을 추출해서 머신러닝 등의 알고리즘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 그 과정은 특징 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영상의 특징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주어진 인계값, 스레스홀드를 기준으로 0 혹은 1로 변환하는 기법 뭐였었죠? 둘 중에 하나. 예, 답은 이진화가 되겠습니다. 파이썬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pip 인스톨 가로는 뭐다? 예, 오픈CV 대시 파이썬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실제 코딩할 때는 이 정도는 검색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오픈CV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니까 그 패키지 라이브러리 이름 정도는 기억해 보자 라는 느낌으로 한번 마련해 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영상 처리의 개념과 특징. 영상 처리는 디지털 이미지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변환, 개선, 분석, 그리고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과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지요. 이때 이미지 데이터는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기 위한 색상 정보와 부가 정보, 다른 말로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윈도우 BMP 파일은 24비트 색상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파일 크기가 큰 특징을 가졌죠. JPEG 이미지의 특징, YCBCR 색공간, 압축 기법, 그리고 동영상 압축의 기본 이미지로 활용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은 영상 내 압축, 다른 말로 공간적 상관성, 영상 간 압축, 다른 말로 시간적 상관성 기법을 이용하고 I, P, B 프레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프레임, 한 장의 이미지, I 프레임이죠. 특징 공학은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추출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 그 과정, 그 기법을 의미했지요. 영상 전처리란 무엇이었죠? 획득한 영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을 조금 더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 그 방법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영상 전처리를 통해서 정확도, 전밀도, 효율성, 즉 목적에 따라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즉 이러한 특징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잡음 제거, 영상 개선, 영상 변환 등의 기법 등으로 나눠볼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영상 처리 기법 중에 개선을 따지게 되면 명암 대비, 이준화 등이 있었고요. 변환의 관점에서는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 등이 있었지요. 더불어서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오픈CV라는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오픈CV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오픈CV는 이미지 처리,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과 관련된 기능 등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와 관련 도구들의 모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pip install opencv-python 명령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위한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실제 코드와 구현, 그 다음에 동작하는 방식을 보시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능들을 이용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방향성도 함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번 과정에서는요, 영상이라는 특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형태, 즉 머신러닝과 연결을 해서 다양한 처리 방식까지 살펴봤고, 오픈CV까지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야말로, 이미지와 동영상이야말로 머신러닝, AI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 방법과 특징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